오늘 QLD와 TQQQ 투자자는 딱 세 구간만 보시면 됩니다. QQQ 700달러, 71만 2,713달러, 그리고 715달러 부근입니다. 한국시간 8월 27일 아침 기준 가장 최근 미국장은 8월 26일장입니다. 다우는 0.21% 하락했고 S&P 500은 0.02%, 나스닥은 0.08%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크게 무너진 것은 아니고 예상보다 높은 물가와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방향을 잡지 못한 장이었습니다. QLD와 TQQQ 투자자가 기준으로 볼 QQQ는 710달러 안팎입니다. 최근 20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1선은 약 712달러 부근입니다. 주가는 아직 2단기 이동평균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61선도 대략 715달러 안팎에 형성된 구간으로 볼 수 있어 지금은 QQQ가 단기와 중기 추세선 아래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울기입니다. 21선은 최근 급락 이후 내려오다가 다시 완만해지려는 모습이지만 아직 확실한 상승 기울기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61선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보다는 평평해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반등은 나왔지만 QLD와 TQQQ가 다시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추세 확인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최근 QQQ 거래량은 2천만 주 후반에서 3천만 주대가 많았는데 강한 반등이 나왔던 날에는 4천만 6천만 주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시장 전체 거래량도 142억 주로 20일 평균 162억 주보다 적었습니다. 즉 지금 반등은 아직 강한 거래량이 실린 돌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SI는 약 49 수준입니다. 70 이상 과매수도 아니고 30 이하 과매도도 아닙니다. 딱 중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QLD와 TQQQ 투자자가 해야 할 것은 급하게 상승을 쫓아가는 것도 반대로 공포 때문에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방향을 확인해 주는지를 보는 구간입니다. VIX는 최신 CBOE 기준 15.5 수준, 전일 대비 약 0.3% 상승했습니다. 아직 20 아래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공포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 962억 달러, 조정 EPS 2.2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약 1,080억 달러로 제시의 시장 예상 약 1,040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강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가는 오히려 약 12% 하락했습니다. 이게 오늘 QLD와 TQQQ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제 단순히 AI 매출이 늘어나느냐가 아니라 이런 성장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미터, 엘퍼벳, 애머장 같은 빅테크가 자체 AI 칩을 확대해도 엔비디아가 지금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흐름도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0.6% 상승했고 미터는 약 1.4% 상승했습니다. 반면 애머자는 약 0.8% 하락했고 엘퍼벳은 약 1.5%, 테슬라도 약 1.5% 하락했습니다. AMD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 나스닥은 모든 빅테크가 같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AI와 빅테크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QLD와 TQQQ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애매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미터가 버텨주면 QQQ 하방을 방어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 ALPH, ABTAM, AGON 같은 비중 큰 종목이 동시에 약해지면 TQQQ의 변동성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거시환경도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4.65%까지 올라왔습니다. 7월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 목표 2%보다 높았고 시장은 9월 연준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을 약 6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성장주의 부담입니다.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QLD는 2배, TQQQ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QQQ가 단순히 횡보만 해도 체감 변동성은 훨씬 큽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WTI 유가는 약 8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을 계속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QLD와 TQQQ 투자자가 볼 첫 번째 가격은 QQQ 700달러입니다. 700달러는 최근 반등 구조의 심리적인 방어선입니다.
단순히 장중 700달러를 건드렸다고 매도 신호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700달러를 무너뜨리고 거래량까지 증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최근 반등 구조 자체가 다시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TQQQ 투자자는 QLD보다 대응 강도를 더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71만 2,713달러입니다. 현재 21선과 단기 추세선이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QQQ가 이 구간을 회복하고 하루 이틀 유지한다면 단기 반등이 조금 더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넘어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715달러 부근입니다. 61선이 위치한 중요한 중기 추세 확인 구간입니다. QQQ가 715달러 위로 올라가고 21선 기울기까지 상승으로 돌아서며 거래량이 붙는다면 그때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중기 추세 회복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QLD가 TQQQ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으로 상승 추세를 따라가기 유리하고 TQQQ는 같은 방향에서도 수익과 손실 모두 훨씬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1만 2,715달러에서 계속 밀리고 다시 700달러를 향한다면 아직 추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700달러는 방어선, 71만 2,713달러는 단기 추세 회복 구간, 715달러는 중기 추세 확인 구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그 실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오늘 QLD와 TQQQ 투자자는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보다 QQQ가 71만 2,713달러를 회복하는지 715달러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지 그리고 21선과 61선의 기울기가 실제로 돌아서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먼저 답을 보여주게 두고 우리는 그 다음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